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예찬, 이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하겠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그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예찬이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 그리고 자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언제든지 소통한다. 대통령이 1호 참모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움직여서 이 예산을 따내가지고 이 지역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다. 그거는 나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는 식으로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장예찬의 언행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참모라고 자처한 자가 지금 이 국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파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또는 대통령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과연 정무적으로 옳은 것인가? 과연 이런 정무적 감각을 가진 자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참모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굳이 대통령실과 언제든지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호가호의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가호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 장예찬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뭐라 그랬냐? 호가호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호가호의가 뭡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행세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호가호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예찬이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또 윤석열 대통령 친윤 윤석열 수호 해가지고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의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대통령을 언급한다? 지금 와서 또 윤석열이란 이름을 내세운다? 대체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순간 그 많지 않은 조회수 중에서도 또 상당수가 저를 아마 비판하실 겁니다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자를 윤석열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싸울 줄 아는 자가 누구냐? 장예찬이 대체 뭘 갖고 싸웠습니까 대체? 전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장예찬이 무슨 주제로 그 누구와 어떻게 싸웠습니까? 장예찬이 어떤 논쟁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까? 장예찬이 야당 대야 공격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선봉에 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보수적 가치를 이 장예찬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예찬이 여러분들의 보수적 가치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싸울 줄 안다고 해서 보수가 아닙니다. 싸울 줄 안다고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종편 패널로서 얼마나 잘 싸웠느냐 이런 칭찬을 하고자 한다면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정치권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친여 성향 패널로서 방송만 출연하면 됩니다. 시사평론가로서의 그 능력과 자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 뭡니까? 굳이 공직자가 되겠다는 거 뭡니까? 굳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거 뭡니까? 그거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근데 종편 패널로 나와서 말을 잘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다. 그래서 공직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가 돼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장예찬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만약에 장예찬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측근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장예찬이 정말로 정무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을 안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장예찬한테는 가장 유리한 대답이고 아니면 부인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대통령과 연락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하게 부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예찬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장예찬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다 저렇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다. 위상을 갖고 있다. 자기의 정치적 비중이란 거는 너네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 이런 취지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그 청년 최고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장예찬을 보고 찍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그 장예찬이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예찬은 뭐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느냐? 당연한 소리를 지금 묻고 있는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과거 자신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이 장예찬 씨가 한 2차례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공천 취소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대통령실을 방송에 나와서 언급한다? 이게 대체 무슨 신법입니까? 자기가 무소속 출마한다면서 굳이 대통령실을 굳이 걸고 넘어진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사회자 진행자가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구 부인하면 되는 거를 굳이 대통령실을 언급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공천 취소 직전까지도 굳이 밝히지 않겠지만 밝히지 않으려고 하면 안 밝히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오고 저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달라 부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장예찬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장예찬이 했던 사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과라는 것도 사실은 장예찬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뭐 부탁, 요구, 청탁, 강요, 압박 그런 거에 의해서 했다. 그 상황은 진정성이 없었던 거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자 거기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공천 취소라는 그 결정도 아마 달게 감수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예찬은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사과까지 했는데 말이야 내 공천을 취소해? 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쪼르르르 달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정치에서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선돼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예찬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장예찬뿐만 아니라 이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 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절대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예찬은 무슨 수로 복당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설사 이제 예외가 있다고 해도 전제 조건은 뭡니까? 당선돼야 됩니다. 살아 돌아와야 됩니다. 장예찬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장예찬도 거기에 포함되려고 하면 당선돼야 됩니다. 살아 돌아와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민의힘이랑 간판을 떼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돼야 하는 것인데 당선되지 못한 자가 복당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장예찬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장예찬이 당선될 일이 있습니까? 장예찬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해당 지역 표심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장예찬이란 그 개인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 장예찬의 지지자 또는 팬클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경쟁력 없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런 자가 국민의힘 간판을 떼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것이다? 당선되길 기대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어디 이 환상 속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장예찬이 뭐 당선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가의 최저 기준이 얼마입니까?
15% 정도 됩니다. 두 자릿수이기도 하면서 선거비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최하한선 15%, 1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5%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이건 결국에 어떤 상황하고 이어지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이로운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 해당 지역 부산 수영구 개표 현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당시 해당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가 55.93%,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가 41%를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는 얼마입니까? 득표율 차는 15%포인트 차이입니다. 거의 15%포인트 차인데 이런 곳에서 만약에 장예찬이 선거비 전액 보전의 최하한선인 15%를 초과한다. 그런 득표율을 기록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해당 지역에서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장예찬은 이제 그런 당선권이 아니니까 장예찬 빼더라도 장예찬이 국민의힘 표를 갖고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백중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초접전을 하게 됩니다. 누가 당선할지 모릅니다. 원래는 여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엄청나게 앞서는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있어서는 양지 중에 양지였는데 장예찬이 15% 정도만 가져가도 백중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이런 선거구입니다. 장예찬이 나가서 당선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 표를 갈라먹는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떨어진다? 이재명 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런 장예찬을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예찬의 복당을 누가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예찬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누가 그걸 찬성하고 그 누가 그를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장예찬이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호가호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부산 수영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예찬,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예찬이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보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이 문자 메시지에서 아주 잠시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떠나 무소속 출마라는 도전을 시작한다. 다른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 수영구에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후보로 우리 수영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나? 웰빙 정당. 자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사람 지금 그 탈당계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무소속 출마 선언 그 기점으로 했을 때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웰빙 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준석이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이준석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세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산 출신 아닙니까? 김세연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보고 뭐라 그랬더라? 망해 없어져도 이미 망한 정당? 그런 식으로 아주 저주, 폭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장예찬도 자기가 소속돼 있던 그 정당을 향해서 웰빙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복당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그 국민의힘을 싸우는 정당, 일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통령실과 정부를 움직여서 지하철 3호선 영장과 동방 오거리 신설 등 대형 공약도 완수하겠다. 언제든지 대통령님과 소통하며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장예찬의 현재와 미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1호 참모라고 지금 계속 자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모란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읊어보겠습니다. 참모, 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꾀하고 꾸미는 데에 참여함 또는 그런 사람. 주모자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지모가 뛰어난 사람. 지휘관을 도와서 인사정보작전, 군수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는 장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세 가지 참모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장예찬은 어떤 참모입니까? 장예찬이 무슨 지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예찬이 어떤 일을 꾸미고 꾀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예찬이 윤석열 대선 선거 전략을 짜고 윤석열의 국정 전략을 짜고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대체 뭡니까? 뭔데? 옆에 있으면 참모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측근이라고 해서 참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써야 되고 자기의 역할과 그 한계 그런 것들도 분명히 알고 자기를 소개를 해야 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옆에 있고 대통령과 좀 친하면 대통령과 좀 가까우면 그게 참모가 되는 겁니까? 참모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측근하고. 그리고 뭐 이 만약에 장예찬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 장예찬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반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반길 지지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1호 참모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애초에 무소속 출마도 안 했겠지만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거나 대통령실을 들먹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1호 참모? 언제든지 대통령과 소통? 대통령과 정부를 움직여서 뭐 대형 공약 완수? 예산 폭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의 호가호의라는 그 비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